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지난 24년 12월 구글에서는 새로운 양자칩인 윌로우를 공개를 했죠. 기존 시카모어에 비해 가지고서 다양한 부분이 개선이 됐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퀀텀 에러 커렉션이 임계치 아래에서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12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개월 뒤 25년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신들의 첫 양자칩인 마요나라 1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마요나라 1은 구글의 양자칩과는 기술적인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양자 오류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구글의 양자칩과 마요나라 1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의 방식이 초전도 큐비트입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요나라 페르미온을 기반으로 한 위상 큐비트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큐비트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구글은 입자의 상태에 저장을 합니다. 에너지 준위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입자들의 위상적 얽힘 구조에 큐비트 정보를 저장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 큐비트는 입자의 상태에 큐비트 정보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오류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죠. 그래서 코히어런스 타임의 지속력도 아주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양자 오류를 보정하는 겁니다. 이 양자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가지고서 아주 많은 추가적인 물리적인 큐비트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채택을 하고 있는 이 위상 큐비트는 기본적으로 오류 발생률이 낮습니다. 오류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히어런스 타임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단기적인 목표는 마이너스 10의 4승 정도의 오류를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의 4승이면은 초전도 큐비트에 비해 가지고서 오류 발생률이 한 10분의 1 정도가 더 낮은 오류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오류율을 낮추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 보정에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두 개의 방식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 큐비트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위상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 큐비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나라 페르미온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들의 위상적인 얽힌 구조를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나라 페르미온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였던 에토레 마요나라가 이제 제시를 한 물질입니다. 자연계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대표적인 입자에는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쿼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에는 반입자가 쌍으로 존재를 하죠. 이 반입자라는 거는 입자하고 똑같은데 성질이 반대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전자의 반입자는 뭐 양전자가 될 것이고, 양성자의 반입자는 반양성자, 이렇게 반입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요나라는 자기 자신이 반입자인 입자인 거죠. 뭐 자웅동체처럼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미온이라는 것은 스핀이 반정수인 입자를 말하기 때문에 마요나라 페르미온은 스핀이 반정수이면서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중성미자가 마요나라 페르미온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앞에서 위상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의 위상적 특징을 모방을 해 가지고서 구현을 한 것이 바로 이
마요나라 제로 모드입니다. 이 위상적 특징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늘어나도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도너츠를 보게 되면은 동그랗고 속이 비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손잡이가 달린 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컵 같은 경우에도 동그랗고 속이 빈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도너츠와 손잡이가 달린 컵은 위상적인 구조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알루미늄과 인둔 비소 등과 같은 물질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토포 컨덕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포 컨덕터는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의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요나라 제로 모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 사실 마요나라 제로 모드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요나라 페르미온, 즉 마요나라 제로 모드가 어떠한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양자 정보를 비국소적으로 나누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입자의 양자 정보가 제로 모드 양 끝에 각각 나누어져서 저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4자리 비밀번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 2자리씩 제로 모드 양쪽 끝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양 끝에 있는 개별 모드를 가지고서는 양자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이 두 모드가 쌍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결합이 되어져야만이 양자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모두가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서 나온 양자 정보가 만약에 점유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cat 1이 되고, 비점유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cat 0가 됩니다. 이 입자의 점유 여부에 따라 가지고서 cat 0냐 cat 1이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입자 하나하나의 상태 정보, 초전도 큐비트뿐만 아니라 이 위상 큐비트를 제외한 큐비트들에서는 입자의 상태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 에너지의 준위라든지 그리고 스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서 입자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모두가 얽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정보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입자의 상태에 어떠한 국소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내성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에 강한 큐비트 방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위상 큐비트가 너무나도 좋은데 그럼 이것을 그냥 쓰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요나라 제로 모드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요나라 페르미온의 위상적인 특징을 흉내내 가지고서 만들어낸 것이 이 마요나라 제로 모드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글이나 IBM 같은 곳에서는 이미 양자칩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5년도 2월 달에 첫 양자칩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마요나라 제로 모드가 과연 마요나라 페르미온의 위상적인 특징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거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으로 보이게 되죠. 실제 23년도 12월 달에 맥킨지에서는 5가지 큐비트 기술들을
6개의 팩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아마 비교를 해봤었죠. 구형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연산의 성능이라든지 이러한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구글과 IBM 등이 채택을 하고 있는 초전도 방식이 기술의 성숙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5가지 주요 큐비트 기술들의 펀딩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이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 약 27억 달러 정도로서 가장 펀딩을 많이 받은 기술로서 이제 아직까지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자칩이라는 것이 원체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초전도 방식이 계속해서 대세로서 굳혀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위상 큐비트가 상당히 진보를 이루어내 가지고서 위상 큐비트가 대세가 되는 것으로서 바뀔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이 AI 못지않은 임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